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란 분석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제는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더욱 친환경적이어서 석유 패권을 가진 국가들의 입지도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겐 또 다른 기회이자 실제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밝은 미래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말 그대로 러브콜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자꾸만 자기들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함께 꾸려가자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이런 미국의 구애가 싫지 않지만 중국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과거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특유의 노동력으로 추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무시할 수는 없는 상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원하는 이유와 그 사이 중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미부가 챙겨먹는 유일한 영양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며 확실한 미래의 먹거리로 불릴 자격이 있음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탐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9.7% 감소한 8,455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판매량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줄어든 겁니다. 세계 경제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교적 값비싼 자동차 구매에 선뜻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이러한 코로나19 영향도 피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만 놓고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줄어들었지만 통계를 전기차로 압축해서 보면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과 비교해 226.3% 증가, 600만 대를 기록하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전기차 판매량을 달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전기차 수출이 기초부터 탄탄하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집계에서 대한민국의 2021년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 있는 점을 하나 더 생각해보면 더욱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수출이 2019년보다 11.9%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출이 주춤하는 사이에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전기차 수출은 꾸준히 늘어 2021년 전기차 수출은 2019년보다 무려 112.2%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8.1%에서 2021년 15.8%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기차 수출도 덩달아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주요 품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확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법안이 변수로 떠올라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A라고 부르는 이 법은 말 그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내건 정책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적용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때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자신들 국민의 고용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생산 시설을 전부 미국에 지으라고 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노동으로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고 그에 따른 급여를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을 과거의 위상과 같이 되찾겠다는 것이 두 번째 큰 목적입니다. 이는 전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어서 할 수 있는 자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입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익힙니다.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얼핏 보면 대한민국에겐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존재 때문입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자국 시장에 파는 내수와 외국 시장에 파는 수출이 모두 강한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구를 자랑할 정도로 사람 수가 많고 그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런 기조에 대놓고 호응한다면 중국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아 워낙 내수 시장이 작으니 미국과 함께 손잡고 나서도 문제될 것이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도 대한민국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이 자국에 많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대한민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 손을 잡을 경우 안 그래도 대한민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력을 추격 중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괜히 사기를 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2021년 전기차 수출액은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3.15 기술력은 한국보다 아직 떨어질지 몰라도 특유의 막대한 인해 전술로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물량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맞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구태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자면 현대기아차의 작년 전기차 판매량은 34만 대로 중국 BYD가 기록한 60만 대와 비교해 말 그대로 수출 물량 자체에서는 중국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향한 미국의 구애가 점점 더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에 더해 거대한 미국 시장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국의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한 이후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 유력 인사들의 대한민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속속 찾아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주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자 처음과 끝으로 불리는 배터리 업체들을 향한 구애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부일 정도로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자체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화재나 오작동으로 이어져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는 차 자체의 연비와도 직결돼 소비자가 차 구매를 결심할 당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친환경으로 불리는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많은 유지 비용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중요한 배터리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북미 주지사들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찾아 자신들 지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주는 LG에너지솔루션의 단독 공장 유치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 계획이 미뤄지지 않고 곧바로 이행되도록 수많은 언론 플레이와 함께 프로포즈에 가까운 애정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예 온전히 미국 시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강력한 법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연도별 비중에 따라 양극재와 음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소재도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보조금 혜택을 주는 한층 강화된 방안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일부 수입해온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고심도 깊어집니다. 당장 중국에서 들여오던 원재료를 중국 이외의 지역 수입으로 다각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국 쪽에 섰다고 지적하며 나설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사실상 중국과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A부터 Z까지 손절하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초강대국 미국도 러브콜을 보내면서 중국과 떼어두려고 하는 상황까지 성장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재 육성과 인력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업그레이드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한층 앞서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적어도 숫자로 확인되는 지배력만큼은 현재 상황에서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보면 대한민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향한 미국의 러브콜이 어마어마하며 완전한 동맹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며 기브 앤 테이크를 확실히 생각하는 국가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를 설득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설득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쩌면 전기차 배터리 그 이상으로 앞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할 반도체를 위해 그러한 반도체 전쟁에서 대만 기업의 한국 투자가 아닌 미국 투자로 중간에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러몬도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대만의 글로웨이퍼스가 독일의 대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1순위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1시간가량 통화한 이후 미국 텍사스주 셔먼에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대만 업체의 의중을 파악한 뒤 여러 경로로 설득해 자신들 미국 땅에 공장을 짓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패권을 장악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경쟁을 위해 지금 당장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뛰어난 대한민국 손을 잡지만 패권 그 자체는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일부 여론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확고한 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었던 투자를 가로챌 수 있느냐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핵심 먹거리를 두고 이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외교전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패권을 쥐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아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미국이 더는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없으면 안 될 정도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북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등 FTA 체결국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라는 요구안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현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기업들이 필요하며 심지어 자국에 더 많은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경제력까지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을 향한 미국의 공개구에는 나날이 애정을 더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여기서 더 많이 미국의 손을 잡을수록 중국과는 더 멀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노선을 걸어야 한다라고 확답이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부였습니다.